네, 안녕하십니까. 소재 프로세스 공학 담당 교수 김정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성형성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른 이제 주요 성형성 평가법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재료의 늘어남 특성을 평가하는 에릭슨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재료의 드로잉 특성을 설명하는 컵 성형 시험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험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재료가 만약에 늘어남 성형에 특화돼 있다 아니면은 이제 드로잉 성형에 특화돼 있다에 따라서 좀 시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재료의 성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형상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재료의 늘어난 변형하고 그리고 드로잉 변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늘어난 변형하고 드로잉 변형들을 이제 동시에 고려를 해서 성형성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서 봤던 에릭슨 시험법, 그리고 컵 성형 시험법을 이제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시험법이 필요한데, 그 시험법을 이제 우리가 그 나카지마 시험, 오늘 배우게 될 뭐 나카지마 시험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시험법은 이제 여러 가지 시편의 모양을 쭉 바꿔가면서 이제 응력 변형률 상태를 바꿔서 뭐 늘어난 변형부터 이제 드로잉 변형까지를 모두 커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하고 나면은 이제 성형 한계가 나타나는 그림들이 성형 한계가 나타나는 위치들을 이제 표시를 쭉 하게 되는데, 되게 이런 모양의 곡선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곡선을 포밍 리미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성형 한계 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형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다른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은 어, 판재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요 구멍 주변을 이제 확장을 시켜서 성형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어 변형을 줘가지고 판재를 한번 자르고 난 다음에 이제 펀치를 눌러서 변형을 하게 되는 뭐 플랜지 성형 같은 성형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성형 과정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안전하다고 나오게 되는데, 뭐 막상 성형을 해보고 나니까 크랙이 생긴 경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성형을 했을 때는 원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앞에 1, 2, 3번과 같은 시험법들을 적용해가지고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험 방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시험 방법 중 제일 대표적인 시험이 구멍 확장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멍 확장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에서 봤던 이 펀치를 이제 구멍을 넓혀가지고 구멍이 넓어지다가 깨질 때까지의 그 지름을 평가를 하는 시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당연히 성형이 더 잘 된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각각 이번 시간에는 그 에릭슨 시험부터 시작해서 컵 구멍 확장 시험까지 각각의 시험법에 대한 표준 시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각각의 시험들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랑 성형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로 이제 늘어남 성형의 제일 대표적인 주자인 에릭슨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릭슨 시험은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판재를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놓고, 이걸 밑에 펀치를 밑에서 위로 올려가지고, 봉우리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봉우리가 늘어날 때 응력 상태가 이제 이쪽으로도 늘어나고 이쪽으로도 늘어나서 이제 그 이축 인장 상태의 연신율 평가를 위한 시험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시험법을 했을 때 평가가 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저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판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자, 점점 여기 늘어납니다. 계속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계속 늘어나다가 보면은 요런 영역에서 이제 두께가 감소를 하게 되죠. 요게 이제 어떤 현상하고 똑같냐면은, 우리가 갯배다기 모양의 인장 시험편이 있다고 하면은, 요 인장 시험편을 당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네킹이 일어나는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네킹이 일어나는 영역이 존재를 하는데 이 네킹이 일어나는 영역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얇아지게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깨지는 경우도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소재의 네킹이 일어나거나 이제 파손이 일어날 때까지의 펀치 이동 파손이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성형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때까지의 펀치의 이동 거리를 활용을 해서 성형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네킹 파손이 일어나는 위치까지를 이제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두 가지 평가를 하더라도 동일하다고 그 기준은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펀치 이동 거리가 길면 뭐 멀리 나가는 재료일수록 뭐 네킹이 난 위치까지의 거리가 먼 재료들이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실제 이제 밑에 시험편들은 에릭슨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온 이제 시편들의 모양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음, 이제 이게 성형이 끝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화살표 쳐진 것과 같이 트윗강처럼 아예 깨진 재료들도 있고, 여기 보면 미묘하게 약간 얇아진 부분도 보이고, 여기도 깨졌고, 그리고 여기도 약간 그 네킹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형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원래 얘네 이제 펀치가 쭉 밀리면 밀릴수록 힘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장 시험 했을 때도 응력 변형률 곡선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커브가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커브가 나타나는 것처럼 얘도 이제 처음엔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를 하다가 이제 뭐 네킹이 일어나면 점점 이렇게 떨어지겠죠. 요 떨어질 때 시점을 이제 시험 끝나는 시점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얘 같은 경우 그냥 한 번에 터지니까 쭉 올라가다가 이제 톡 하고 끊어지는데 요 톡 하고 끊어질 때 시점을 이제 시험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평가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냥 펀치로 밀어가지고 그 펀치가 밀어지다가 이제 깨질 때 시점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험을 할 때 뭐 판재가 엄청 큰 판재가 있고 엄청 작은 판재가 있고 펀치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펀치가 큰 펀치에서 실험을 한 거랑 작은 펀치에서 실험한 거랑 결과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편 크기랑 네, 그리고 이제 펀치 크기 요 두 가지가 일정한 상태에서 비교를 해야지 정확한 성형선 비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ASTM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재료 시험 관련한 표준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표준 기관에서 뭐 E64309라고 해가지고 에릭슨 시험에 대한 이제 표준적인 시험 절차에 대해서 어, 만, 개발을 그 공표를 한 적이 있었고, 요 방법에 따르면은 시험편의 크기는 이제 요게 펀치가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 잡히는 범위까지가 있으니까 최소한 그래도 90mm 이상의 판지를 써야지 이게 제대로 다 꽉 잡힐 수 있다라는 결론이었고, 그리고 이제 앞자 크기 같은 경우 딱 정해져 있어요. 22.2. 왜 하필 22.2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지름을 가지는 어, 구형 강체로 이렇게 밀어서 결과를 똑같이 이제 비교를 하는 거를 이제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법에 따라서 시험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떤 재료건 간에 이제 서로 늘어남 특성이 비교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이 장비가 이제 에릭슨 시험을 위한 장비인데 시험을 위한 장비들이 좀 더 이 기준에 맞춰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얘네들 시험 하다가 막 쭉 밀려가요. 밀려가게 되면 얘네들이 빨려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거 빨려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빨려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시험편이 종료될 때까지 이제 시험편 미끌림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대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여기 3이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3이라고 된 부분이 네, 그래서 이렇게 미끌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압입 펀치들을 추가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쪽 시편들을 보게 되면은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은 요 눌린 자국에 선이 이런 식으로 살짝 가 있습니다. 요 선이 살짝 가 있는 이유가 시험 도중에 미끌려 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평가가 안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평가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지표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네킹이랑 파손이 일어날 때까지의 지표 크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리미트 돔 하이트라고 해서 요 펀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할 때까지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높이를 이제 ALDH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IE라고 해서 이제 에릭슨 인덱스라는 값이 있는데, 요 값이 이제 그 네킹이랑 이제 파괴가 일어난 위치까지의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높이들가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늘어남 성형이 일어날 때까지의 버티는 정도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늘어남 성형성이 네, 향상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형성과 LDH는 서로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LDH랑 그리고 IE 역시도 네,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파트인 에릭슨 시험의 가장 기본적인 파트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인 컵 성형 시험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컵 성형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사이다 캔이라든지 그 음료수 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캔을 만드는 방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캔들을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판재를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얘를 이제 펀치로 쭉 밀어가지고 이제 컵을 만드는데요. 이 컵을 만드는 공정을 이제 드로잉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드로잉성 평가를 위한 시험법이 컵 성형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컵 성형 시험법 같은 경우는 이제 판재를 여기다 갖다 놓고 펀치를 쭉 밀어냅니다. 쭉 밀어내가지고 네, 쭉 컵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 요때 이 부분 그러니까 벽 부분 있지 않습니까? 벽 부분에 가장 많은 변형이 가해지게 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봤던 에릭슨 시험과 다르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컵이 쭉 밀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요철이라고 하죠. 요 앞에 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벽이 매끈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매끈하게 나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형을 진행할 때는 이제 힘만 살짝 그 블랭크 홀딩 포스라고 해가지고 얘가 뭐 펀칭 공정하는데 판재가 처음부터 쭉 밀리면은 중앙 그 센터가 안 맞은 상태로 공정이 진행되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조금 적당량의 힘만 가해진 상태로 이제 펀치가 진행이 되고요. 요때 가해지는 힘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맨 밑에 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힘이 계속 늘어난 부분들이 있으니까 양쪽으로 늘어나는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이쪽에서는 이제 네, 다이 금형 두께는 이제 일정한 상태에서 늘어나는 상태만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평면에서의 그 플레인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평면 응력 상태가 되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 요 변형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벽 부위 같은 경우는 이제 양옆으로 늘어나고 이 안쪽으로 이제 수축이 되는 그런 상태의 변형이 일어나서 여기를 이제 드로잉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사실 뭐 이렇게 정해져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 시험 평가를 해서 얻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뭐냐면은 이제 판재가 이제 펀치가 5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판재의 지름이 90인 경우도 있고 100인 경우도 있고 110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다른 이제 크기의 판재들을 일정한 펀치를 이용해 가지고 컵을 만들게 되면은 뭐 90, 100짜리는 이제 성공을 하다가 110부터는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다른 다양한 크기의 판재들을 일정 펀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컵 형태로 이제 드로잉을 했을 때 이 컵이 성공하냐 실패하냐에 따라서 이제 드로잉 비율이 바뀌는데 이 드로잉 비를 결정하는 시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드로잉 비의 결정되는 방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정 크기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110이 되겠죠. 110짜리의 판재를 컵상형을 했을 때 실패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한 개 드로잉 B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재료는 이 이상으로는 드로잉을 할 수가 없구나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런 그 한 개 드로잉비를 얻어내는 게 첫 번째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소재의 이방성에 따라서 뭐 컵 상용 높이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어링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요 현상이 왜 발생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변하죠. 아변 롤을 이렇게 쭉 밀어내게 되는데 판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두꺼운 애가 이런 식으로 얇아졌어요. 얇아지게 되면은 이제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결정들이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눕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콘크리트가 있어요. 콘크리트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쌓여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콘크리트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당기는 특성이랑 이쪽으로 이제 그 뭐 압축하는 특성이랑 이제 이쪽으로 압축하는 거랑 이쪽으로 그 누르는 거랑 성질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것과 이제 금속에서도 매 한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판재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눌러버리게 되면은 이 방향으로의 네, 성형이 일어나는 거랑 이 방향으로 성형이 일어나는 거랑 그리고 이 방향 그 45도 방향으로 성형이 일어나는 게 다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그 컵에 이런 식 이제 컵이 있으면은 원래는 이게 이런 식으로 똑같은 높이로 쭉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각도에 따라서 높이의 편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높이의 편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이제 그 전문 용어로 네, 이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네, 그냥 귀걸이처럼 뭐 이런 식으로 귀 생긴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결함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어링이 생기게 되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원래 이렇게 이제 일정한 높이가 돼버리면은 그냥 요걸 그대로 쓰면 되는데, 얘가 높이 편차가 생겨버리면은, 이 편차가 생기면은 이제 위에 나중에 뚜껑을 못 덮지 않습니까? 그래서 뚜껑을 못 덮기 때문에 이제 얘를 그 이만큼을 깎아내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뭐 그냥 100을 쓸 수 있는 재료를 괜히 또 이제 한 80에서 90 정도만 네, 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네, 문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드로잉비를 이래서 그런 이어링하고 드로잉비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게 100에서 뭐 80, 90 가는 건 이건 약간 조금 뭐 결국엔 드로잉비 결정하는 것보다는 후순위 문제가 되겠죠. 일단 뭐 드로잉이 잘 돼야지 뭐 그 뒤에 문제를 결정을 하지, 애초에 그 성형도 안 되는 재료를 뭐 이걸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드로잉비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드로잉비 결정하는 게 여러 가지 시험을 컵을 쭉 찍어내다가 깨지는 시점에서로 이제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잉비의 결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90짜리, 100짜리, 뭐 110짜리, 120짜리 뭐 이런 형상의 시험편들을 이제 컵상형 실패가 일어나는 시점까지 계속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실험적인 방법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뭐 이쪽 점 찍고 이쪽 점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뭐 여기 찍고 해가면서 하는 시험이 뭐 최소한 뭐 10개 이상은 해야 될 건데, 시험 제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좀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쉬운 드로잉비 결정 방법이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제 그 맥시멈 펀치 로드라고 해가지고, 그 컵 성형이 일어날 때 보면은 이제 판재가 눌러지면 눌러질수록 힘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 얘가 금형을 다 통과하고 나면은 이 힘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요 경향이 이제 그 경향을 지날 때 최대점을 이제 요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최대점이 그
판재의 처음 이제 길이 판재랑 이제 그 펀치 사이에서의 드로잉 비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얘 좀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펀치가 이렇게 있으면은 변형되는 성형 영향을 받는 영역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좀 이게 커지면은 똑같은 펀치에다가 그 영향을 받는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얘가 점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못 버티게 되면 터지게 되는데 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팁을 그래서 준비물 같은 경우는 이제 판재를 서로 다른 이제 사이즈의 판지를 3개 정도를 준비를 해가지고 2개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확실하게 성형이 된다는 이제 드로잉 비에서의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 좀 판재가 작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낮은 맥시멈 펀치 로드 그러니까 최대 그 펀치 힘을 가질 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판재가 좀 큰 친구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최대 펀치 힘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한 2개 아니면 좀 많이 넉넉 잡아 하게 되면 3개 정도를 잡게 되면은 얘가 일정한 그 선을 가지게 돼서 쭉 이어보면은 직선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하나 긋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드로잉비를 확 높입니다. 확 높여서 이제 누가 봐도 이렇게 깨지기 쉬운 그 어, 정도의 초기 판재 지름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컵 성형을 해요. 컵 성형하다 보면 여기 당연히 깨지게 될 겁니다. 그 정도 크기가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때의 이제 최대 펀치 힘이 한 요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요 정도 된다고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이즈에서도 시험을 해봐도 이 정도에서 아마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들을 한 2개 정도 진행을 해서 그 선으로 이어보게 되면은 일정한 이제 맥시멈 펀치 로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일정한 맥시멈 펀치 로드에 대한 값하고 이제 실제 시험을 했을 때 이제 로드가 증가하는 값 그 선이 2개가 있으면 요 2개의 교점이 만나게 되면은 여기서는 무조건 여기선 터질 확률이 높겠죠. 네. 터지는 시점을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인계 드로잉비라고 해가지고 이 시점부터는 이제 터질 확률이 있다. 더 이상 드로잉을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계 드로잉비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방금 시험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한 10개 정도 시험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암만 많아봤자 시험편을 한 5개, 6개 정도밖에 안 쓰니까 시편 소모량 자체가 감소를 하고 이제 요거 계산하는 데 효율성이 네, 증가를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드로잉비를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이와 별개로 이제 컵 성형할 때 좀 몇 가지 신경 써야 되는 그 문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성형 공정들 자체가 금형이 있고 펀치가 있고 시편이 있다 보니까 결국엔 얘네들이 이제 맞닿아서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윤활이 좀 잘못된다든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소재가 원래 특성이 좀 차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힘을 좀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힘을 너무 약하게 주거나 강하게 줄 때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의해서 컵 성형을 진행을 할 때 보니까 그 컵 성형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컵 성형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원래 우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앞에처럼 그냥 찍어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왕왕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그 대표적인 경우를 한 5개 정도로 뽑을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윙클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 주름짐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름이 져가지고 결국에 마지막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흔적이 남는 현상을 말하는데 얘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드로잉 할때 그 블랭크 홀딩 포스라고 해가지고 요게 그 양옆에 누르는 힘이거든요. 얘가 너무 약하게 눌리면은 막 시험할 때 보면은 얘네들이 그 점점 들어가다가 무슨 종이장처럼 구겨진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적당히 눌러줘야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구겨지지 않고 약간
평탄한 상태죠. 평탄한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공정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힘이 부족하게 되면 얘네들이 찌그러지는 거를 이 힘이 못 막아줘요. 네. 이 힘이 못 막아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 결국 주름이 져버리고 오른쪽과 같이 이제 그 흔적이 벽에 다 남아버리는 현상이 존재를 하는데 이 현상을 이제 주름짐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뭐 블랭크 홀딩 포스가 적당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적은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많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많게 되면 이제 티어링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그 앞에서 에릭슨 시험법 보셨지 않습니까? 에릭슨 시험법 할 때 보면은 얘네들이 꽉 잡혀 있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죠? 얇아지다가 깨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깨지는 현상이 컵성형 할 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꽉 잡혀 있다가 제일 변형이 많이 걸리는 영역이 이 영역인데 여기가 점점 이제 네킹이라서 얇아지다가 파괴가 되는 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티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이 티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로잉 비하고 이 깨지는 패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드로잉 비 이게 과연 일어나는 문제가 드로잉 비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블랭크 홀딩 포스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블랭크 홀딩 포스를 여러 조건을 바꿨는데도 얘가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요거일 확률이 더 높아요. 드로잉비에 의해서 일어날 확률이 더 높고 만약에 이제 뭐 블랭크 홀딩 포스를 좀 낮췄는데 얘가 성형이 된다. 그러면은 블랭크 홀딩 포스가 원래 그 이 시편에 맞지 않게 너무 높게 설정이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 직접 이제 시험을 할 때 보시고 변수를 살짝 시험 변수들을 좀 살짝 바꿔가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재 그 이방성 특성 때문에 높이 편차 발생하는 현상이라서 얘 나타나게 되면 그 높이 일정하게 맞춰주려면 네, 뚜껑 만들려면 이렇게 깎아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금형이랑 시편이랑 펜치 간의 관계다 보니까 시편이랑 이제 금형이 둘 다 금속이지 않습니까? 금속 계속 이거 표면들 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마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 금형이 이제 그 손상이 가고 마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손상이랑 마모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윤활제 처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 윤활이 잘 안 되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마찰이 높아지고 이제 금속 표면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이제 그 컵 표면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긁힌 흔적들이 많이 남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스크래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시험하고 난 다음에 컵에서 나타나는 뭐 결합 모양에 따라서 이 원인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의 원인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험을 진행할 때 공정 변수, 네, 뭐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지금 앞에서 말했던 윤활 문제도 있고, 뭐, 블랭크 홀딩 포스트의 힘 조절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소재 자체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네, 그런 문제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최적화가 되고 난 다음에 위에서 말했던 뭐 드로잉비라든지 한계 드로잉비가라든지 뭐 그런 시험들을 수행할 경우 조금 더 정확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늘어남 성형하고 드로잉 성형에 사용되는 대표 주자들인 이제 컵 성형 시험법하고 이제 레이슨 시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성형에 사용되는 시험법 중 하나죠. 포잉 리미트 다이어그램, 그 성형 한계도에 대한 얘기랑 그리고 구멍 확장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